포이맨 칼럼. 비만과 우울증과 암의 예방에 물이 왜 필요한가? 지난번에 이어서 중앙생활사에서 번역 출판한 신비한 물치료 건강법에서 발췌한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비만과 우울증과 암의 원인이 물 부족 때문임을 소개했습니다. 오늘도 비만, 우울증, 암의 예방에 왜 물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계속 소개할 것입니다. 비만, 우울증, 암의 예방에 물이 왜 필요한가? 자동차의 연료가 떨어지기 전에 미리 연료를 채워주어야 차가 서지 않고 달릴 수 있고,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기 전에 충전해 주어야 재충전해서 배터리를 다시 사용할 수 있지만,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고 나면 배터리를 교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체는 교체할 수 있는 부품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질병에 시달리다가 목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탈수 신호를 보내기 전에 미리미리 물을 충분히 마셔줌으로써 온몸의 세포가 항상 활성화되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체에서 물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은 면역 시스템의 핵심인 혈구세포를 순환시키기 위한 운송수단입니다. 물은 인체 세포를 싱싱한 자두 같은 상태로 유지하는 산소와 미네랄을 포함한 필수 물질을 위한 용매입니다. 물은 인체의 공간을 채우는 충전 물질입니다. 물은 세포막이나 세포 주위에 보호장벽을 형성해 세포의 고형 물질을 결합시키는 접착제입니다. 물은 세포막을 자유롭게 통과하여 원소이동 펌프를 돌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경 전달 시스템의 효율성은 신경 조직에 있는 물의 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것은 수력 발전용 댐에 터빈을 돌려 수력 전기를 만드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의 세포막에는 두 개의 층이 있습니다. 두 층 사이에는 물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수로가 있어 대부분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전달됩니다. 그러나 물 부족 시에는 수로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세포의 본래 기능이 활력을 잃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세포막에서는 탈수를 막기 위해 콜레스테롤을 사용합니다. 물은 몸의 가장 중요한 영양소. 몸이 매일매일 물을 필요로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물 없이는 아무것도 살지 못합니다. 물은 주요 에너지 원입니다. 물은 인체의 생명 흐름입니다. 물은 인체의 모든 세포에서 전자기적 에너지를 발생시킵니다. 물은 세포의 생명력을 제공합니다. 물은 DNA 손상을 예방하고 손상된 DNA를 수리합니다. 물은 골수의 면역계 효율성을 크게 증가시키고 암에 대한 면역계의 효율성도 증가시킵니다. 물은 모든 음식물과 비타민, 미네랄을 용해하는 주요 용매입니다. 물은 음식을 더 작은 입자로 분해하여 최종적으로 대사작용에 사용됩니다. 물은 음식물에 에너지를 부여하며 음식 입자들이 소화되는 과정에서 이 에너지를 인체에 공급합니다. 이것이 수분 없이는 음식이 에너지로 전환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물은 음식물에 함유된 필요한 영양분의 체내 흡수율을 증가시킵니다. 물은 인체 내부에서 모든 물질을 운송하는 데 이용됩니다. 물은 세포에 산소를 가져다주고 체내의 노폐물을 수거하여 폐로 가져가 처리합니다. 물은 인체 여러 부분에서 나온 독성 폐기물을 청소하여 간과 신장으로 가져가 처리합니다. 물은 관절의 주요 윤활제이며 관절염과 요통을 예방합니다. 물은 척추 디스크에서 충격 흡수 완충제로 사용됩니다. 물은 배변을 원활하게 해주는 최고의 완화제로 변비를 예방합니다. 물은 심장마비와 뇌졸중을 예방합니다.
물은 관상, 동맥과 뇌동맥에 경화가 생기는 것을 막아줍니다. 물은 인체의 냉방 시스템과 전기적인 난방 시스템의 필수 불가결합니다. 물은 뇌의 모든 기능, 특히 사고 기능에 힘과 전기적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물은 멜라토닌을 포함하여 뇌가 만드는 모든 호르몬 생산에 직접 필요합니다. 물은 어린이나 어른 모두에서 주의력 결핍 장애를 예방합니다. 물은 집중력 지속 시간을 증가시킵니다. 물은 세상에 있는 어떤 음료수보다 좋은 강장제이며 아무런 부작용도 없습니다. 물은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을 예방합니다. 물은 정상적인 수면 리듬을 되찾아 줍니다. 물은 피로를 막아주고 젊음의 에너지를 부여합니다. 물은 피부를 매끄럽게 하며 피부 노화를 예방합니다. 물은 침침한 눈을 맑게 합니다. 물은 녹내장을 예방합니다. 물은 골수의 조혈 시스템을 정상화하며 결과적으로 백혈병과 림프종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물은 감염되거나 암세포가 형성되는 여러 부위에서 싸울 수 있는 면역계를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물은 혈액을 묽게 하여 응고되지 않게 예방합니다. 인체는 물 저장고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규칙으로 그리고 하루 종일 물을 마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탈수는 발기부전과 성욕감퇴의 주요 원인인 성호르몬 생산을 방해합니다. 갈증 감갑과 체중을 줄이는 데 물 이상의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정기적으로 물을 충분히 마시면 거창한 식이요법이 없어도 체중을 줄일 수 있으며 충분히 물 공급이 있을 때에는 과식하지 않게 됩니다. 물 부족은 조직 사이의 공간과 관절, 신장, 간, 뇌, 피부에 독성 침전물이 축적되게 하는 원인입니다. 물은 임신 중 입덧을 줄입니다. 물은 노화에 따른 기억 상실을 예방합니다. 물은 알츠하이머병, 다발성 경화증, 파킨슨병, 루게릭병을 예방합니다. 물은 카페인, 알코올, 일부 마약에 대한 중독성에 따른 충동을 억제합니다. 물 없이는 가스분해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먹은 모든 음식은 인체가 그 성분을 사용할 수 있기 전에 가스분해가 되어야 합니다. 물은 음식물을 더 쉽게 소화할 수 있고 활성화된 성분으로 분해하는 놀라운 기능이 있습니다. 인체의 혈액은 붉은 물바다. 인체가 충분히 물 공급을 받았을 때 정상적인 혈액은 물이 94%를 차지합니다. 적혈구는 실제로 색깔 있는 헤모글로빈을 지닌 물주머니입니다. 인체의 세포 내부에는 이상적으로 75%의 물이 있어야 합니다. 수분 함량이 충분할 때 물 흐름이 정상으로 일어납니다. 수력댐에서 사용하는 터빈과 마찬가지로 세포막에는 전위를 발생시키는 수십만 개의 펌프 단위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통해 흐르는 물이 펌프를 돌립니다. 이러한 물의 돌진이 수력전기 에너지를 만듭니다. 동시에 동일한 공정의 일부분으로 나트륨과 칼륨 같은 원소들이 교환됩니다. 오로지 물만이 세포막에서 수력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킵니다. 공급된 물은 기능 수행에 분자하여 현재 위치를 떠나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루 동안 규칙적인 간격으로 물을 섭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에너지원으로 물이 좋은 것은 과도하게 넘칠 때 자연스럽게 인체 밖으로 배설된다는 점입니다. 물은 충전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조하고 난 뒤 세포의 독성 노폐물을 가지고 인체를 떠납니다. 물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아서 탈수가 일어날 때 세포에 저장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이때 세포들은 습관적으로 물 대신 섭취한 음식에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더 의존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체는 단백질과 탄수화물 비축분을 사용합니다.
인체가 물을 충분히 공급받으면 소변은 색깔이 없습니다. 비교적 탈수된 사람은 노란색 소변을, 확실히 탈수된 사람은 오렌지색 소변을 생산합니다. 변비증이 있는 사람은 실제로 탈수 상태임이 틀림없습니다. 물을 얼마나, 언제, 어떻게 마셔야 하는가? 1. 따뜻하거나 미지근한 물을 마신다. 냉장고의 보급으로 찬물을 마셔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의 체온은 평균 36.5도씨인데 찬물의 온도는 4도씨 정도가 대부분입니다. 체온과의 온도 차이가 30도씨 이상이 된다는 것은 우리 몸은 그만큼 받아들이는 데 부담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물맛은 찬물이 좋지만 찬물을 마심으로써 생성되는 활성산소나 찬물을 데우기 위해서 불필요한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므로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흡수도 빠르고 몸에도 좋습니다. 체내에 물이 들어갔을 때 흡수가 잘 될 수 있는 물은 찬물이 아니고 냉온수를 섞은 미지근한 물입니다. 약간의 소금을 타서 마시면 더 좋습니다. 2. 물은 한 번 마실 때 0.5리터를 하루 8번 내지 10번 이상 마셔야 한다. 물은 자주 조금씩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마실 때 0.5리터 정도 마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체내에 최소한 0.5리터의 양이 들어와야 뇌에 물이 들어왔다고 보고되기 때문입니다. 물이 들어왔다는 것을 보고받은 뇌는 물 분배 시스템을 작동하도록 인체 각 기관에 지시합니다. 즉, 물을 어디에 얼마만큼 보내줄 것인가에 대한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내에 골고루 충분한 양의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을 조금씩 자주 마셔서 하루 필요량을 충분히 채웠어도 일의 음용량이 적으면 물 분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서 물이 많은 곳은 많고 부족한 곳은 항상 부족하게 됩니다. 체내에 물이 많이 공급되는 곳은 세포가 활성화되지만 부족한 곳은 제대로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3.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부터 마셔야 한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이때도 역시 0.5리터를 마셔야 하면 물론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의 수면 시간을 8시간으로 가정할 때 잠자는 시간 동안은 수분 보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체내의 수분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온돌 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잠자면서 땀을 많이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잠자는 동안에는 수분 공급은 이루어지지 않고 배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상 후에 소변 색깔은 짙은 노란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취침 전에도 반드시 물을 충분히 마셔주는 것이 좋습니다. 4. 식사 30분 전에 물을 마셔라. 식사 30분 전에 물을 마시면 이로 인해 모든 소화기관이 미리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30분 전에 물을 마셔서 소화액 분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위염이나 십이장염, 위궤양, 대장염과 같은 위장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특히 식사 전에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을 자주 마셔주면 위에 관한 질병들은 자연스럽게 낫게 됩니다. 필자도 예전에는 물을 많이 마시지 않아서 위장 기능이 좋지 않았고 변비로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변비도 없고 위염 증세도 말끔히 나았습니다. 음식물을 소화할 때 사용하는 소화액인 위액이 소화를 시키고 나면 일부가 남게 되는데 이때 물과 결합되면서 중탄산나트륨 형태로 바뀌어서 위에서 빠져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위에 계속 남아있게 되면 위염이 오고 위염이 심해지면 위궤양으로 발전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5. 목이 마를 때는 언제든지 물을 마셔야 한다.
목이 마를 때 언제든지 물을 마시는 것은 당연하지만 심지어 식사 중이라도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합니다. 목이 마른 것은 체내 수분 부족의 신호이기 때문에 이때는 물을 충분히 마셔주는 것이 좋습니다. 흔히 식사 전이나 식사 중에 물을 마시면 위액이 묽어져서 소화가 잘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필자가 체험한 바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과 같이 섭취하면 위가 음식물을 소화시키고 분해하는 데 훨씬 더 수월하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고 소화 후에 남아있는 위액이 충분히 섞여져 내려가기 때문에 다른 장기에도 위액의 강한 산에 의한 궤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 대신 청량 음료로 대체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6. 식후 2시간 30분이 지난 뒤에는 반드시 물을 마셔야 한다. 음식물을 먹고 나서 소화 공정이 완전히 끝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2시간 30분이 소요되는데 소화 작용이 완전히 끝나고 음식물 분해에 의해 야기된 수분 소실을 채워주기 위해서는 물을 마셔야 합니다. 식후 2시간 30분을 기다렸다가 마시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전에 마셔도 상관없으나 2시간 30분이 경과되고 나서는 반드시 마셔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7. 운동이나 기타 땀을 흘리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물을 마셔야 한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이나 땀을 흘리는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물을 충분히 마심으로써 땀의 배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땀으로 빠져나갈 수분을 미리 보충해 줌으로써 탈수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8. 변비가 있는 사람, 과일과 야채를 싫어하는 사람은 반드시 물을 마셔야 한다. 변비가 생기는 원인은 체내 수분 부족으로 생기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마셔주는 것이 변비를 없애주는 것이며 과일과 야채를 싫어하는 사람은 수분이 많은 과일과 야채를 잘 먹지 않은 데다가 물까지 마시지 않으면 체내 수분 부족은 더욱더 심각해지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마심으로써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은 소금과 함께 마시는 것이 좋다. 물과 소금, 칼륨은 함께 인체의 수분 함유량을 조절합니다. 염분은 세포 밖에 보유되는 수분량을 조절합니다. 수분량이 균형을 이루려면 물과 소금, 칼륨을 규칙적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물과 소금의 섭취 비율은 0.5리터씩 10컵을 마실 경우 약 3g의 소금을 먹어야 합니다. 소금은 종일 조금씩 나누어 먹어야 합니다. 운동하고 땀을 흘리는 경우에는 소금을 좀 더 섭취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파서 입원하면 즉시 염분 농도 0.9%인 생리식염수를 주사합니다. 이 수치는 물 1리터당 소금 1g을 뜻합니다. 그렇지만 매일 섭취하는 마시는 물에 타는 소금량은 생리식염수 염분 농도의 3분의 1 정도가 좋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체중이 늘어난다면 소금을 과잉 섭취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루 동안 소금 섭취를 억제하고 물을 많이 마시면 불어난 체중이 줄어듭니다.